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동 식물 힐링 명상원 원장 최혜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시중에 미시오카 하지메 씨와 생로병사의 비밀에 소개된 많이 씹을수록 건강해지는 비법에 관한 정보가 이미 최근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하실 분은 이것을 더 많이 씹을수록 더 건강해지는 비법을 개발한 분인데, 이분은 에너지 리딩 전문가이자 대체의학 연구가 김세희 씨이고요. 그리고 이 인터넷상의 SNS의 닉네임은 치료 달인입니다. 좀 범상치 않은 어마어마한 닉네임이죠. 그래서 놀라운 이분의 능력은 나중에 소개하고, 오늘은 이 김세희 씨의 를 초대를 해서 일부는 이분의 이 비법을 오픈하고, 2부에서는 이걸 이제 시식을 하는 방법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1부는 한 15분간 정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세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TV오 달인님이 효능을 엄청나게 보셨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30회 정도를 씹어서 효과를 엄청 본다는 건강 비법인데, 내가 듣지 않으니까 이분은 뭐 거의 200배, 300회를 씹어서 상상 초월의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드릴 질문은 이 음식들을 특히 주로 이제 생식 위주인데, 이걸 효과가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며칠 정도부터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이로운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인지요? 그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 이제 편차가 있을 수 있고요. 일반인인지 환자라도 중환자냐 가변환자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시중에 알려진 서적이나 방송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알려진 씹기를 통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씹어봤자 40-50번을 넘지 않고 보통 20-30회씩 씹는데요. 이거가 80회나 100회 또는 더 넘어서 150회, 그걸 넘어서 200-300회가 되면 효과가 더 탁월해집니다. 그게 저도 한번 그 말씀을 듣고 해봤는데 100회까지도 씹는 게 쉽지 않더군요. 쉽지 않죠. 예, 환자들한테도 과거에 제가 이렇게 건강 상담도 하면서 씹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100번 이상 씹으면 상당히 좋다. 200-300번 씹으면 진짜 최고 좋겠지만 그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100번을 하되 처음부터 하는 거는 무리니까 처음에는 대충 씹어서 2-30번 그러니까 대충 씹으면 몸이 이제 건강에 별로 안 좋은데, 2-30번 씹으면 아무래도 속도 편안하고 역류성 식도염이라 이런 데 개선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암이나 못지않은 중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개선하려면 효과 면에서는 몇십 번 정도 가지고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80회나 100번 이상 씹으면 굉장히 효과가 훨씬 좋을 거고, 그걸 뛰어넘으려면 200-300번을 씹으면 또 차원이 달라집니다. 근데 200-300번까지 씹는다는 거를 전 들어본 적도 없고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그걸 과거에 제가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의 최고의 건강 비결 중에 넘버1으로 꼽히는 게 바로 적을 때는 수십 번, 많을 때는 최대 100번 넘어서 200번, 300회, 360번까지도 씹어봤습니다. 와우, 대단하네요. 네. 참고로 저도 예전에 짜장면만 먹으면 배탈이 나는 40대 여성이 어떤 부담을 갖고 있길래, 제가 이제 침이 암의 원인 물질, 발암 물질도 거의 90%까지 녹인다는 일본의 정보를 듣고, 제가 초시계를 재고 알람을 재서 20분 동안 짜장면을 천천히 먹게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짜장면을 먹고 배탈이 이제 안 났다는 그 희소식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럼 그래서 원래는 그 짜장면 먹으면 배탈이 잘 나는 사람이었던 그 그런 짜장면 아시다시피 예. 뭐 안 좋은 물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뭐 설명 것도 없이. 예. 근데 이 그 침이 그 가공할 만한 그 악성 그 나쁜 물질들을 녹이는 그런 이제 효능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미 제가 이제 여러 번 씹는 그 효과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믿음을 갖게 됐었죠. 예. 근데 우리 선생님처럼 뭐 100번에서 뭐 몇백 번 씹는 거는 그런 보통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해본 적도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세상에 더 참신한 소식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그 뭐 아침에 뭐 저번에 아침에 힘이 없고 그 주먹에 힘이 세지고 피부가 맑아져가지고 그 뭐 사촌 동생인가 조카요. 예, 그 조카가 이제 오랜만에 봤는 놀란 스튜디오스 조카가 삼촌 얼굴이 애기 피부 돼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예, 사실입니까? 한 2m 대략 한 2m에서 2.5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오랜만에 이제 이 둘째 누님 집에 갔는데 조카가 보더니 너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삼촌 얼굴이 애기 피부처럼 그렇게 톤이 맑고 피부가 그렇게 곱냐고. 그게 그 제가 제 느낌으로는 그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예. 피부가 톤이 좋거든요. 예. 맑아요. 대체로 근데 경우가 많죠. 그 말씀은 채식한 거에 몇 배 효과라는 거예요. 그냥 채식하는 거와 그렇게 다르죠. 안광이 그렇게 샤이니 한다는 게 그게 채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되는 건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비법의 원인이 오로지 많이 씹어 먹기 때문에 강하다는 걸 확신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와,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어떤 거를 주로 드셨길래 어떤 방식은 알겠고 어떤 걸 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저 재료가 여러 가지를 예. 제가 이제 일반인들 보고하기 위해서 재료를 좀 옴니버스로 준비를 했지만 예. 그 당시 주로 하셨던 거는 몇 가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드셨습니까? 그때도 이제 견과류도 일부 먹었고요. 네. 그 다음에 고구마를 주식으로 한 날도 있었고, 그리고 고구마 아니고 주식이 그 잡곡밥 있죠. 네.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체질이 소음이다 보니까 소음인에 좀 더 잘 맞는 종류의 혼합된 잡곡밥을 주식으로 하고, 반찬 같은 경우는 일부는 양파라든가 또 그 외에 어떤 양상추라든가 이런 생으로 먹었을 때 좀 식감도 좋고 먹기가 좀 괜찮은 것들도 있고, 또 일부는 익힌 것도 있었어요. 반찬 중에. 네. 그거 이제 골고루 이렇게 거기 한 거죠. 왜냐면 생으로만 먹으면 좀 질리죠. 질려버리고 네. 먹는 즐거움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맛없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지속 가능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택을 잘 하신 것 같네요. 예. 그럼 이걸 지금 이 재료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제 어떤 재료들부터 먼저 먹어야 예. 그 이상적인 걸 좀 추천할 수 있는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또는 환자들은 더 절박하겠죠. 중증 환자들은 식사할 때 영양적인 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식사 방법을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꼭꼭 씹어 먹는 것이 거의 엄청나게 몸에 도움이 돼요. 많이 씹을수록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데, 근데 더 나아가서 먹는 순서까지 지킨다면 굉장히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밥 한 숟갈 뜨고 그 다음에 반찬도 먹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A, B 이런 식으로 보통 흔하게 먹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식사를 하죠. 근데 그 방법보다 밥이라든가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는 순서를 뒤로 미루고, 제일 뒤로 미루고, 탄수화물이 뒤로 제일 빠지는 거죠. 그리고
야채, 야채부터, 해조류, 음, 견과류 음, 이런 종류를 섬유질 위주로 된 거를 제일 음. 먼저 이제 섭취를 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그게 1번 순서고요. 두 번째로 순서로 봤을 때는 이제 생선이라든가 멸치라든가 뭐 고기를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육포도 가능합니까? 육포도 가능하긴 하죠. 네. 네, 그건 이제 중간에 들어갈 때 그런 단백질 위주, 네. 네, 뭐 오징어 젓갈이라든가 하여튼 중간 들어가고 맨 뒤에가 이제 감자나 고구마나 그런 그저 뭐, 뭐 예를 들어서 쌀을 뭐 생쌀을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물에다가 좀 담가놨다 그죠? 바라씨앗. 네, 바라씨앗도 드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어떤 잡곡밥 내지는 뭐 흰밥 드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일단 어쨌거나 그런 것들은 탄수화물 위주는 핵심은 맨 뒤로 맨 첫 번째는 섬유질 위주의 그 견과류, 해조류 이런 야채 이런 종류하고 두 번째가 단백질이다 보니까 바다에서 나는 생선 종류, 이런 육지에서 나는 뭐 고기 종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콩콩을 베이스로 한 그 청국장. 굉장히 좋죠. 진짜. 왜냐면 이거는 이제 고기 대신. 대장 기능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채식만 하면 비타민 B군이 부족해서 고기가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게 이거 청국장이 대체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다음 질문은 여기 있는 그 식재료들 중에서 어떤 거를 이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오늘은 내가 선생님이 좀 추천하신 걸 가지고 이제 제가 컬렉션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상적인 것입니까? 부족한 게 더 있나요? 오늘 이제 준비가 다시마나 이런 물미역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이제 준비를 되진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걸 터득했을 때 해조류는 거의 이제 잘 안 빠뜨리고 김이라든가 아니면 다시마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꼭 미역 먹을 때도 있었고 근데 해조류가 가급적이면 저는 꼭 있으면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견과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믹스너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도 되긴 되지만 믹스너트를 하면 최대 장점은 입이 즐거워집니다. 입이 즐거워야 오래 씹어도 실증이 안 나고 실천력이 있고 여러 날 이상 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마음도 기뻐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를 먹을 때 아무래도 생식을 위주로 한 사람들이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렇죠.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생식 자체를 잘 안 먹고 주로 익힌 음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꼭꼭 씹는 거를 습관화하기 위해서 이걸 도전할 때 생식 자체를 싫어하는데 생식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 돼버리면 실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질려버리게 돼요. 그렇죠. 적응하는 그래서 100일 정도는 걸려있죠. 그렇다고 봐야죠. 길게 잡으면 그 정도는 걸려요. 맞아요. 그래서 날 거는 잘 안 먹고 익힌 거 위주로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익힌 거 위주로 해서 꼭꼭 씹는 거가 습관이 어느 정도 돼가면서 그게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는 비율을 생식도 비율을 약간 늘려보는 거죠. 처음부터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걸 이제 포션을 늘려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당근도 그렇고 고구마도 그렇고 배추도 날로 잘 드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날 거를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잘 드시는 분들은 채식 위주로 했던 사람들은 쉽겠고 그렇죠. 그러면은 고기를 많이 먹었던 사람들은 쉽지 않게 그렇죠. 그죠?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그런 메뉴부터 하면 좋다는 거죠. 본능과 직감을 따르면 되겠네. 그렇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는 순서는 가급적 지키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선식도 준비했는데 예,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 그 룰에 따라서 개인이 좀 유연하게 적용하면 되겠네. 그렇죠. 이거를 여기에 이제 선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섞이긴 했지만 그렇죠. 일단은 탄수화물 종류가 음.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뒤로 빠져야 되죠. 그도 뒤로. 순서가 뒤로 빠지죠. 네. 전에 말씀드린 뭐좀 되게 타서 먹으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걸 멀죽으로 물 탔을 때 예, 예. 멀게 타지 말고 좀 진하게 되게 타서 먹으라고 했던 게 맞나요? 예. 그건 이제 제가 터득한 방법인데 그렇군요. 제가 보거나 듣거나 한 것 중에 전혀 못 거기 한 건데 제가 이거를 보통 생식가루든 선식가루든 미숫가루든 컵에다가 해가 물 붓고 했을 때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게 이렇게 너무 걸쭉하게 하면서 목 넘기 부드럽지 않으니까 네. 어느 정도 되게 해서 하잖아요. 그죠? 네. 물량을 타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에 하면 꼭꼭 씹어 먹는 이거를 엄청 씹어 먹는 거를 미숫가루나 선식가루나 생식가루에다 할 때 물을 최대한 적게 붓는 거예요. 네. 그게 차별화된 방법이에요. 제가 터득한 방법. 그렇죠. 우리 침이 더 많이 들어가서 어차피 제대로 그거를 활성화시키도록. 여기서 침에서 나오는 예, 좋은 예, 효소라든가 의미가 이런 있네요. 것을 강력하게 이제 많이 침에 작용을 하는 거죠. 선 높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1부 저희는 시간이 됐고요. 거의 다 됐나요?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